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주자 경선에 대해서는 입당이나 합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당의 경선이나 룰 세팅 과정에서 당원들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자를 위해 유리한 룰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당내 여러 인사들의 총의를 모아 경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경선 일정을 아무리 당겨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선 일정을 조정한다느니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 부분은 우리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당외 대선 주자로 합당을 논의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먼저 꼽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도 선거 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개별 대선 주자들과의 접촉 내용을 세세하게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지만 다수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요컨대 경선 룰을 주로 당내 인사들과 소통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당의 경선 시간표를 그대로 지켜가겠다. 그렇게 되려면은 8월부터 경선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9월 말 추석 이후에 경선 열차를 출범시키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현재 당의 시간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 적어도 8월 이전에는 당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 암시를 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공이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화답을 해야 될 입장이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은 퇴임한 이후에 상당히 고단수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고 그리고 메시지를 깔끔하게 던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 참석하는 그리고 대중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도 이게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쇼를 한다든지 너무 자기적이라든지 이런 냄새를 풍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물이 흘러가듯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남산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임할 때 추진을 했던 그 예장 공무원 내의 이회영 독립투사 이회영 기능관 준공식에 참석함으로써 이회영 씨의 동생이 이시영 건국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한 분인데 건국과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씨의 아드님과 윤석열 씨가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쇼다, 왜 당신이 거기 나왔느냐라고 말을 못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5.18과
6월 6일 직전에 근사한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국민의힘 입당도 저는 아주 근사한 모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사한 모습을 한다는 것은 꽃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당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당원으로 어느 지구당에 입당 원서를 내면 되는 거죠. 요새 2030 세대가 입당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평당원으로서 내고 그 사실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당원이라는 것은 당비를 내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갈 이유는 국민의힘 당헌이나 강령과 맞춰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강령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 당 강령이 윤석열 총장의 평소 주장과 맞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을 선택했으면은 이제는 이준석 대표에게 협조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지도층의 등장으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술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연소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외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당을 이렇게 장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총장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윤석열 씨가 누리고 있는 압도적 지지율이 힘이 되는 거죠. 당내에 무슨 아는 사람 조직이 없어도 저절로 윤석열 중심으로 당의 힘이 모여지면은 이준석과 자연히 콤비가 되고, 이준석과의 콤비는 아주 근사한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먼저 선수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삼 씨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분이 왜 대통령이 되었느냐?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고 항상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린 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당헌에 있는 목적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 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 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며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을 앞세운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법치를 구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와 국정을 지향한다. 앞선 세대의 희생과 성취를 존중하고 미래 세대와의 연대를 중시한다.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되고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를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와 나가 지향하는 바는 99%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은 독자 세력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독자 세력을 만들려고 권유하고 있었던 김종인 씨를 만나지 않은 게 벌써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등장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일단 평당원으로 적을 걸어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빨리 이제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윤석열, 이준석 이런 콤비가 저절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도 약속했던 대로 당대당 통합을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먼저 들어오면 안철수가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생기고,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해서 이 국민의힘이 커지는 거죠. 국민의힘이 커지는 거. 지금 2030 세대가 국민의힘 입당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절호의 찬스냐 이겁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총장 쪽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윤석열 씨가 화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